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실용수학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앞에서 들었던 실용수학 강의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게시판에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문제 질문을 남기면 선생님만 볼 수 있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배울 내용 보겠습니다. 생활 속의 규칙적인 수라고 합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보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살 때는 사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물건의 값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이 나오죠. 더하는 규칙. 어떤 수를? 일정한 수를. 이런 규칙을 가지는 수의 어떤 나열, 배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창 2번 문제 봅시다. 어느 댐에 현재 수위가 50m라고 합니다. 1시간에 1m씩 수위가 낮아진다고 했을 때 여기 중요한 내용은 줄을 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댐의 수위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1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지금 시간이 0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고 여기서 처음의 수위는 50m라고 문제에 나와져 있죠. 자, 50m에서 1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1시간이 지났을 때 1m씩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수위는 49m. 또 1시간이 지났을 때는 48m, 또 1시간이 지났을 때는 47m. 이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46m, 45m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n시간 후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n시간 후에 댐의 수위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어떤 이제 문자를 가지고 조금 더 식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1번 문제에서 나오는 답을 50에 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0시간,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는 댐의 수위가 50m예요. 그런데 1시간 지났을 때 우리가 1을 빼줘서 49라고 나왔어요. 이 49를 선생님이 50 빼기 1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 48은 2시간 지났기 때문에 50 빼기 2, 47은 50 빼기 3, 46은 50 빼기 4, 45는 50 빼기 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n시간 후에요. n시간 후. 여기서 쌤이 n인 시간 후에 여기 나오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죠. 자, 1시간 후에 50 빼기 1, 2시간 후에 50 빼기 2, 3시간 후에 50 빼기 3이에요. 그러면 n시간 후에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규칙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50 빼기 n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을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냐면 50 빼기 n이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이렇게 다룬 수의 나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수 A에서 시작하여 여기 A 표시를 해볼게요. A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값 D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값 D를 계속해서 더하는 규칙으로 얻어진 n번째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다. 요거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이거를 말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수열이라는 용어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수열은 수의 나열을 줄여서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수열의 정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규칙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는 일정한 값 D를 계속해서 더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일정한 값 D를 계속해서 더하는 규칙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순서의 수 A에서 D를 하나 더했을 때 그 다음 수는 A 플러스 D, 또 D를 하나 더했을 때 A 플러스 2D, 또 D를 한 번 더했을 때 A 플러스 3D가 됐어요. 자, 그럼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순서가 지남에 따라 여기서 D가 더해지고 2D가 더해지고 3D가 더해지는데요. 네 번째 순서에서 A 플러스 D가 3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N번째에서는 D가 몇 번 더해져야 될까요? 맞죠? 여기 나와 있죠? n-1번에 D가 존재해서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열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쌤이 여기 적어볼게요. 등차 수열이라 하고 뜻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부터 차례로 우리 일정한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더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규칙으로 얻어진 수를 차례로 그냥 나열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본 우리가 댐의 수위, 그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일정한 값을 D라고 했었어요. 이 빨간색으로 D를 조금 더 주의 깊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일정한 값 밑에 갖고 와볼까요? 여기 이거를 D라고 할 건데요. 요 D의 이름도 있어요. D도 수학적으로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D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일정한 값으로 더해지는 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공차. 자, 그러면 공차의 의미도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일정한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간단한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 4, 7, 10 땡땡땡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차만 한번 적어봐요. 공차는 얼마일까요?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네, 3씩 더해지니까 공차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수열도 한번 볼 거예요. 이제는 5, 4, 3, 2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를 볼 건데요. 여기서는 공차가 얼마일까요? 공차는 더해지는 일정한 값이라고 했어요. 이 수열에서는 1씩 빼지고 있는데 요거를 더해지는 표현을 쓴다면 마이너스 1씩 더해진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분수로 표현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2분의 1, 2분의 3, 2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등차 수열의 공차 얼마가 나올까요? 맞아요. 2분의 1이 되겠죠. 하나만 더 봅시다. 이제 음수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열된 수에서 공차는 얼마가 될까요? 공차는 얼마씩 더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마이너스 2씩 더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밑에 4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오른쪽 날짜를, 일요일 날짜를 나열하면 6, 13, 20, 27이 됩니다. 이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먼저 말해보자. 어떤 규칙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왼쪽에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7씩 더해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규칙대로 6, 13, 20, 27, 34와 같이 나열할 때 10번째 수를 구해보자. 뭐 10번째 수까지 차근차근 7씩 더해서 우리가 적어줘도 되지만 위에서 등차 수열 배웠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순서부터 쌤이 먼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적고 이제 어디까지? 10번째 순서에서의 우리가 숫자를 구하는 건데 그때 대응되는 숫자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6, 13, 20, 27, 그 다음 뭘까요? 34인데 거기까지 적지 말고 10번째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있겠죠. 자, 빨간색으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6은 그대로 6이라 적을 거예요. 여기 있는 13은 6에서 얼마가 더해졌어요? 7이 더해졌죠. 여기 20은 6에서 7이 몇 번 더해졌어요? 7이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죠. 자, 27은 6에서 7이 몇 번 더해졌어요? 7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래서 3번에 7, 21을 더해줘야 되고, 그러면 10일 때 한번 볼게요. 10은 여기 10번째 순서에서는 6에서 7이 몇 번 더해질까요? 지금 4번째 순서에서 7이 3번 더해졌어요. 10번째 순서에서는 7이 9번 이렇게 더해지겠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6 더하기 7, 9, 63 더해주면 69가 되겠죠. 따라서 10번째 수는 어떻게 된다? 69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8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위 방향으로 대각선 위의 수를 나열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말해보자. 규칙부터 말해보죠. 자, 지금 보면 6씩 빼지고 있어. 6씩 빼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해준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마이너스 6씩 어떻게 되겠어요? 더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쓰면 더해진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요 얘기가 뭐 6씩 빼진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더해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규칙대로 요렇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7번째 수 구하래요. 근데 벌써 여기까지 보면 6번째 수까지 나와 있어요. 6번째 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7번째 수는 마이너스 2에서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6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등차 수열 배워봤고 이제 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새로운 규칙이 나오는데 오늘 요것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정한 수를 이제 다른 규칙이에요. 곱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열린 교실 5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 1일째 어떤 소문을 들은 사람이 다음날 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말한다. 소문을 들은 세 사람은 각각 다음날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 중 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으로 소문을 들은 사람의 수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날짜에 소문은 한 명이 들었어요. 두 번째 날짜에는 이 한 명이 세 명에게 소문을 전달을 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떤 수식이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얼마가 됐죠?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날에서 세 번째 날 넘어갈 때는 3에서 지금 또 곱하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또 3을 곱해야겠죠. 그럼 네 번째에는 9에서 곱하기 3을 해주면 27. 그 다음 다섯 번째 날에는 27에서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예요? 8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를 뭐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도 돼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거 왜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면 2번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순서대로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서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번 문제를 보면 n일째 소문을 들은 사람 수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날짜가 여기 끝까지 가면 n일째라고 쌤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 한 명이겠죠. 근데 두 번째 날짜에는 3이죠. 3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3의 1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상관없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날에는 3의 제곱, 네 번째 날에는 3의 세제곱, 다섯 번째 날에는 3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n번째 날에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3의 몇 제곱이 될까요? 여러분들 규칙 찾았어요? 3의 n-1제곱. 요걸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n일째 소문을 들은 사람 수는 3의 n-1제곱이다.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위에 거듭제곱 n-1에 n-1 부분이 자연수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조건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쌤이. n은 몇 이상이 된다? 2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차피 한 명이라서 생각을 하지 말고 둘째 날부터 이런 규칙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n에 2를 넣으면 자연수 1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n은 2 이상이다 조건을 추가로 해주면 우리가 규칙을 발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수 A에서 시작하여 이제 일정한 값 R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곱한다고 했어요. 곱하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규칙으로 얻어진 n번째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순서랑 수를 보면 첫 번째 수에서 계속해서 R씩 곱해지고 있어요. 이런 곱해지는 규칙을 가지는 수열을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쌤이 여기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앞장에서는 더해지는 규칙을 가지는 수열, 그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배웠고, 이제는 곱해지는 규칙을 가지는 수열, 그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등비수열은 첫째 수부터 차례로 일정한 값을 곱하는 규칙으로 얻어진 수를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뜻을 적어봤습니다. 등비수열에서 여기 보면 일정한 값 R을 계속해서 곱하는 규칙으로 얻어진 그런 n번째 수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정한 값 R을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이 일정한 값 R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를 D라고 했었죠. 등비 수열에서는 이 R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공비는 뜻을 적어본다면 등비 수열에서 곱해지는 일정한 값이라고 할 거예요. 일정한 값. 이렇게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등비수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복습을 조금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